소비자의 기대 효용과 리스크 선호. 혹시 오늘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메뉴를 고르거나 지출을 하거나 혹은 말 한마디를 건넬지 말지를 고민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이면에는 늘 감정, 기대 그리고 리스크라는 이름의 그림자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내릴 때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심리 구조, 그 안에서 작용하는 기대 효용과 리스크 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경제학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가능한 결과의 가치와 확률을 곱해 가장 높은 기대 효용을 가진 선택을 한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선택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복권에 당첨됐다고 상상해 봅니다. 10억 원이 생긴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은 회사부터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동안 못 해봤던 일들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을 잃는 상황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일 갑자기 10억 원을 잃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표정이 바뀌죠. 멘붕, 공포, 불안, 심지어 삶의 무게까지 흔들리는 느낌이라고들 합니다. 얻는 것도 10억, 잃는 것도 10억인데 왜 이렇게 감정의 크기와 무게가 다를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기대 효용과 리스크 선호에 대한 심리적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단지 수치로 계산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이 나를 어떤 기분으로 이끌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숫자보다 감정, 기대값보다 기대감이 먼저인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우리의 리스크 선호는 성격처럼 고정된 게 아니라 삶의 경험과 현재의 상태에 따라 계속해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 잔고에 여유가 있을 땐 모험도 해보고 싶어지지만 방금 손해를 봤다면 그 어떤 투자도 망설이게 되죠. 어릴 적부터 실패를 용납받지 못했던 분이라면 작은 선택에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해도 괜찮다는 경험을 많이 해본 분이라면 위험도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맥락 의존적 선택이라고 설명합니다. 리스크 감수 성향은 단순한 기질이 아니라 그때그때 나를 둘러싼 상황과 감정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반응이라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같은 선택지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에게 지금 5만 원을 드릴게요. 혹은 50% 확률로 10만 원을 드릴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 많은 분들이 확실한 5만 원을 택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확률 구조라도 잃는 상황으로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지금 5만 원을 잃게 됩니다. 혹은 50% 확률로 10만 원을 잃을 수도 있고 손해를 안 볼 수도 있어요. 이때는 50% 확률에 거는 도박을 더 선호합니다. 같은 숫자, 같은 구조인데 왜 선택은 달라질까요? 그건 우리가 숫자가 아니라 느낌의 틀, 즉 프레임을 기준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프레이밍 효과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의 기대 효용을 결정짓는 데는 이외에도 몇 가지 강력한 심리적 렌즈가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손실회피입니다. 사람은 이익을 얻을 때보다 손실을 입을 때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10만 원을 벌면 좋네 하고 끝이지만 10만 원을 잃으면 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시간 할인입니다. 오늘 10만 원 받을래요? 한 달 후 12만 원 받을래요? 많은 사람이 오늘을 선택하죠. 우리는 지금의 가치에 더 많은 감정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 기반 판단입니다. 숫자상으로는 분명 유리한 선택인데도 왠지 불안해서 지금은 하기 싫어서 그 선택을 피했던 적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언급한 프레이밍 효과. 같은 결과도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복잡한 심리 구조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선택이 예전보다 더 어렵고 더 피로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정보는 넘쳐나고 선택지는 많아졌지만 우리는 점점 더 결정에 지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결정 피로 또는 선택 스트레스라고 부르죠.
선택의 자유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고 무난하고 덜 피곤한 선택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리뷰가 많은 걸 고르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 따라하고 실패해도 남 탓할 수 있는 선택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반복되는 선택은 진짜 나의 욕구나 감정과는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나만의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지탱해주는 자기 이해입니다. 그 기준이 있다면 수많은 선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할 때입니다. 나는 언제 과감해지고 언제 움츠러들까요? 최근에 피했던 선택은 무엇이었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선택은 기대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나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좋은 선택이라고 믿고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고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기대값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그 선택을 이끈 감정이 솔직한 것이었다면 그건 이미 당신에게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이제부터는 선택 앞에서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